변수로 떠오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청와대나 민주당 또 선대위의 어떤 논의가 없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배경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통상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와 상의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네네.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경으로 제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씨의 건강이 되게 악화되었고 그것이 좀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쨌건 과거를 좀 뒤로 하고 미래로 좀 화합하는 것을 하자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적 처분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국정농단이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박근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건강과 앞으로 뭐 화합 이 부분을 배경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결정 자체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국민 통합의 과제를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국민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전과.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려고 했다면 사실 국민의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을 시기에 저는 이행이 되어야 됐다라고 보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측이나 박범계 장관이 하는 얘기는 다소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배경엔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저희 당 내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 대선 판국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성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 탄핵의 강도 건넜다라는 평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면과 관계없이 저희는 저희 당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사면되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과연 여기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보수층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메시지가 나올까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상으로 굉장히 심한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또 이전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에 관행을 보더라도 이전 대통령들이 뭐 크게 정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여기에도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감사의 메시지 정도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뭐 저희 당이 지향하는 바와 저희 당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본인에 대한 평가나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정제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 이 사죄의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 속에 사죄의 뜻도 밝힐까요? 이번에 어쨌건 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감사의 인사를 표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때 있었던 일을 완벽히 부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점에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박근혜 씨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 근데 뭐 이번 대선이나 아니면 다가올 지선에서 박근혜 씨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번에 유영하 그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도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는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
나 이야기해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료 기간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 선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당 후보와 이런 사전 논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없었고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용서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좀 국민 여론 분위기 어떻게 형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는 것이 일정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찬반이 당분간은 갈린 채로 좀 여론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다시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팀장인 과거를 다시 환기시킨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아무래도 국정농단 수사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후보 본인의 생각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저는 뭐 후보 본인이 과거 검사로서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그것을 뒤집는 발언이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본인은 검찰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뭐 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미안한 마음은 본인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나 뭐 검찰로서 직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라는 메시지는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 상황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저희 당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앞서 뭐 국민 여론과 관련한 메시지를 조금 더 드리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첫 메시지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충분히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 자체에 대해 미치는 국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거의 50% 대 50%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면을 환영한다라는 국민들이 여전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져갈 것이고 사면에 반대했던 50% 정도의 여론은 계속해서 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대선 차원에서 크게 어떤 국면 전환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 메시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인간적인 미안함은 갖고 있다 정도의 메시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된 부분이 그런 발언에 더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지지층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한명숙 총리의 복권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기준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면 기준이 과연 공정한 잣대가 적용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다른 언론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양심의 법정에선 자기가 무죄라는 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펼쳐놨고 또 최근에도 여전히 이제 만기 출소를 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장경태 의원의 어떤 해석대로라면 과연 한명숙 총리는 복권의 기준이 적용될 그런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있었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사면 명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사면이 됐거든요. 이번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면 권한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적용되려면 굉장히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적용되고 또 사면되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의 어떤 갈림길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적용 잣대가 공정했냐에는 분명히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